팩트에 근거해서 뉴스의 숨은 뜻까지 분석해드리는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현존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 랩터 등 이 5세대 전투기를 잇는 미군의 최강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47과 협력 전투 항공기, 이걸 CCA라고 그러는데 이 협력 전투 항공기 등의 세부 사항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데이비드 올빈 미국 공군 참모총장은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공개하면서 미국산 차세대 전투기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 항공우주 전문 올간지 에어포스 매거진은 15일 데이비드 올빈 미국 공군 참모총장은 SNS 사이트인 X에 우리 미 공군은 앞으로도 속도, 기동성, 살상력 면에서 세계 최고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면서 미군이 현재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F-47과 협력 전투 항공기, 이걸 CCA라고 그러는데 이 CCA 등의 성능이 간략하게 나열된 그래픽 이미지를 직접 공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에어포스 매거진은 이어서 눈여겨볼 점은 소위 잉커머트 1으로 불리는 협력 전투 항공기 CCA의 전투 반경이 약 700마일, 그러니까 한 1120km 이상으로 현재의 F-22나 F-35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빈 참모총장은 우리 공군은 앞으로도 속도, 민첩성 그리고 치명성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현대화는 적에게 고유한 딜레마를 안겨주는 자산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빈 참모총장은 올해부터 2029년 사이에 실전에 배치되는 F-47의 그래픽 이미지를 공개했는데 주요 임무는 적의 항공 전력을 억제하거나 무력화시켜서 공중 우세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투 반경은 1000회, 그러니까 약 1852km 이상으로 기존 F-22의 약 2배에 달합니다. 또 최고 속도는 마2, 그러니까 시속 약 2450km로 기동성과 돌파력 모두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어포스 매거진은 눈여겨볼 점은 F-47의 항속거리가 현재 미군의 어느 전투기보다 더 길다는 점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해군 항공 전국장인 마이클 도넬리 소장도 최근 해군 연맹 회의에서 F-47의 항속거리가 F-35C나 FA-18EF보다 25% 더 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공군 장관 프랭크 켄달은 AFA의 2023년 공중전 심포지움에서 F-47의 도입 목표가 200대라고 밝혔는데 올반 총장이 제시한 그래픽에는 185대 이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공군이 현재 185대인 F-22를 사실상 1대1로 대체할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감축은 F-47의 대당 약 3억 달러, 그러니까 4,172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F-47은 또한 이 마하2 이상의 전투기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마하2.5 항공기로 분류된 F-15보다 속도가 느리고 마하2 이상으로 분류된 F-22의 최고 속도와 일치합니다. 특히 F-47에는 스텔스 2 플러스 등급이 부여되는데 이는 F-22에 부여된 스텔스 1 플러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입니다. 다중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 회피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이 적외선 탐지와 시각적 노출까지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예상되는 적의 방공방에서 살아남으려면 F-22보다 훨씬 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야 한다는 군 당국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에어포스 매거진은 또 협력 전투 항공기, 그러니까 CCA, 이걸 이제 무인 전투기인데요. 이 무인 전투기는 YFQ-42A와 YFQ-44A 등 두 종류로 소개가 됐다면서 실전 배치 예상 시기는 F-47과 마찬가지로 2025년에서 29년이고 도입 예상 수량은 1000기 이상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에어포스 매거진에 이어서 이들 CCA는 유인기와 함께 편대 비행을 하며 미사일을 탑재해서 보조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투 반경은 700km, 약 1296km이고 최고 속도는 기밀로 분류됐으며 F-35와 유사한 수준의 스텔스 등급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F-47은 CCA의 지원을 받으면서 아주 유리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포스 매거진은 더불어 공군과 CCA 계약업체인 안드릴 인더스트리스와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스는
CCA 프로그램의 신속한 진행을 강조했으며 두 항공기가 올 여름부터 비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군 6세대 전투기의 자세한 성능이 대중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빈 총장은 현대화란 위협에 맞춰 적절한 능력을 배치하면서도 비용 효율을 유지한 채 적에게 복잡한 딜레마를 안겨주는 전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어포스 매거진은 F-47 세부 사항은 백악관이나 의회 결정과는 별개로 공군이 자체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F-47은 보잉에서 제작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7일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저는 중국의 제-36 무미익, 그러니까 꼬리가 없는 스텔스 전투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지면과 가까이 나는 모습이 최초로 포착됐다면서 중국 수찬성 청도항공 주식회사 공장 비행장 인근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는 신형 전투기가 착륙을 위해 접근하는 모습이 담기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첫 비행이 포착된 이후에 가장 근접거리에서 포착된 영상이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더 워전에 이어서 조종석 구역도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는데 전방 동체 상단은 유선형으로 설계되었으며 나란히 배치된 좌석 배열을 시사하는 구조를 보여준다면서 다이버토리스 초음속 흡입구, 그러니까 DSI인데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트 엔진 공기 흡입구를 말한 겁니다. 이 DSI 디자인도 확인되었으며 이 전투기의 독특한 동력 장치인 세계 엔진의 배기 시스템도 포착됐다면서 날개 앞쪽 가장자리의 밝은색 영역은 전기광학, 적외선, 센서용 조리개가 설치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더 워전은 은행잎을 닮은 외형으로 알려진 J-36은 아직 중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6세대 전투기로, 이 전투기는 청도항공 주식회사 공장 비행장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12월 이 비행장 인근에서 J-36이 처음 목격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물론 이 6세대 전투기의 선두주자는 미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첨단 스텔스와 기동성을 갖춘 지금까지 만들어진 전투기 중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전투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적들은 그 속도를 예상하지 못할 것이며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멋진 항공기들이 하늘과 땅을 누비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돌연 의도적으로 6세대 전투기인 J-36의 노출 빈도를 늘리면서 심지어 관영 매체가 이를 전격 공개까지 했다는 것은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제작 계획에 도전장을 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자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인 J-36, J-50의 시험 비행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자 미 공군은 중국과의 차세대 제공권 경쟁을 의식해서 올빈 총장을 통해 F-47의 재원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물론 F-47 전투 반경이 F-22의 약 2배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한 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 능력을 강조하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국의 6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청도와 선양 상공을 비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의 제임스 차 교수는 자유아시아 방송에 새로운 전투기가 청도와 선양 항공기 산업그룹의 시범용 또는 시제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6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추론하는 것은 뻔뻔스럽고 성급한 짓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차 교수는 이어서 일반적으로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특징은 안정성 제어를 위한 수직꼬리가 없어서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줄여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점이며 동시에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레이더 흡수제를 사용한다면서 이와 함께 이런 유형의 전투기는 매우 진보된 엔진과 스텔스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6세대 전투기가 과연 이 기능을 제대로 갖췄는지는 의심스럽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전투기 제작에 있어서 엔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스텔스 기능에 미비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6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형, 그러니까 껍데기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6세대 전투기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양을 과연 중국의 기술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전투기 동체에 빗물이 새기도 하고 전투기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스텔스기에 구형 엔진을 얹고 비행했던 처지라서 그럼에도 중국이 그 단시간 만에 6세대 스텔스까지 만들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전격 공개한 것은 중국에게 상당한 충격과 함께 미군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